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에 어떤 값이 오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보고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에 오는 값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식을 보고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보고 항등식이라고 하고, 방정식은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나뉘는 등식을 보고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참이 되도록 하는 문자의 값을 보고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래, 해 또는 근이라고. 해 또는 근이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그 값을 구해 왔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항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계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항들끼리 계수들을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겠다라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dx 더하기 ey 더하기 f 뭐 이런 등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얘가 항등식이래. 그러면은 x라는 항은 x라는 항끼리, y라는 항은 y라는 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뭐를 비교한다고? 계수를 비교한다. 이게 계수 비교법. 그러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 계수들끼리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A하고 D하고 같아야 되겠지. B하고 E하고 같아야 되겠지. 왜? Y의 계수들이니까. 그 다음 상수항 C하고 F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이게 계수 비교법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혹은 이 방정식이 만약에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혹은 항등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좌변에는 1차식이 있는데 우변에는 1차식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1차식의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어떻게? 계수가 0인 상태로. 0 곱하기 x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수비교법을 이용을 해서 1창은 1창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비교를 한다면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a가 0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b도 0이 되어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이 등식을 보고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 요게 계수 비교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치 대입법입니다. 자, 아까 항등식이 뭐라 그랬어?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아무거나 한번 대입을 해보자 라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a의 x-1 더하기 b는 0이라는 등식이 있었어. 근데 이 등식이 항등식이래.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려면 A하고 B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런데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됨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자. 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해야지. 그러면은 얘는 좌변은 B가 되네. 그게 뭐가 돼야 돼? 우변에 있는 0이랑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B는 결정이 됐네.
그 다음 남아있는 얘가 그러면 항상 0이 돼야 되네. x에 어떠한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얘는 0이 돼야 돼. 그럼 x의 개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죠. 맞나요? 따라서 a가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얘는 항등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뭘 해봤어요? 개수끼리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수치를 직접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항등식이다 라는 거를 찾아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등식인 걸 찾아보는 방법은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개수 비교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수치 대입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문제에서 우리가 항을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눈으로 딱 봤을 때 주어져 있다. 그러면 개수 비교법.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값을 대입을 하도록 유도가 되어 있는 식이 있다. 그러면 수치 대입법. 요거를 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연습을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에 관련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x에 무슨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식.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영인자라고 이야기를 해. 영인자. 요런 녀석들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떤 거? 수치 대입법. 자, 근데 1번 한번 보자. 1번은 좌변하고 우변을 한번 비교해 보자. 눈에 띄는 영인자 있나? 1일째.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좌변 뭐 돼? 0대제. 그럼 0은 1 더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c 더하기 c 되는 거 맞아? 그럼 b와 c에 대한 관계식 하나 맞아? 근데 그 영인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뭐 한다? 개수 비교법을 사용을 해주는 거야. 문자가 3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계식을 3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어?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수치 대입법을 사용을 하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준다. 어떻게? 내가 x에 어떠한 값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게 좌변이나 우변에 보이는가? 그럼 그런 식들이 보인다. 그러면 수치 대입법으로 항등식을 찾아주자.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 개수 비교법으로 찾아주자. 자, 그럼 그대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2번 먼저 풀어보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 0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 따라서 a는 1. 그 다음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랑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6 빼기 2는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3b가 되네요. 그럼 얘가 6은 3b니까 b는 2.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랑 둘이 0 되네요. 2 곱하기 3c 그럼 얘는 6c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6이니까 c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개수 비교법을 하려면은 좌변을 다 전개를 해줘야 되겠네. 하나 그럼 x세제곱 a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 그러면은 개수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3차는 3차끼리 2차는 2차끼리 그러면 a 빼기 1이 b네 1차는 1차끼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러면 3은 c네 따라서
C는 여기서 나오고요.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다를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항등식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크게 문제에서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뭐 항등식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문제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무엇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는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거와 관련된 예제가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자, 그럼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이 문장 때문에 이 방정식은 어떤 등식이 된다고? 항등식이 된다고. 근데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일까? K에 대한 항등식. 좋아요. 그러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K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 되겠지? 혹은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 K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K가 있는 항들을 묶어보면 EX 더하기 Y 빼기 1 그리고 K로 묶어보자. 여기, 여기, 여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없는 항들 묶어보자.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7.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K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될까? 그래, 0이 되면 된다고. 그럼 얘가 0이네. 그럼 뒤에 있는 이 식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가 돼요. 이거를 만족하는 x와 y의 순서쌍이 결국엔 뭐가 된다? 이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으로 만들어주는 순서쌍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제 3번입니다.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것도 밑줄 쳐놓을게요. 우리 오늘 항등식에 대한 표현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x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도 항등식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항등식 표현에서 그러면은 문자 두 개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해주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x가 있는 거 y가 있는 거는 0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했는데 어떠한 x에 대해서 어떠한 y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해야 돼. 그러면 x에 대한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y에 대한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설아야? 그러면 요거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A, B가 이 주어진 방정식을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으로 만드는 순서쌍이다. 나눗셈과 항등식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다항식 나눗셈 이야기할 때 나눗셈을 한다?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정리를 한다 라는 내용을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우리 어떤 다항식 fx를 다항식 gx로 나눕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라고 그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뭐다? 이 식이 얘와 얘의 곱과 이 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요것도 항등식이다 라는 거지. 자, 예제 4번에 1번 통해서 나눗셈과 항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되도록 하는 A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뭐로? 얘로 나눕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고차항을 없애기 위해서 x 곱해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그럼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고 더하기 a-2의 x 더하기 b 그 다음 최고차항 소거 한번 해보면 3을 곱해서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6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7의 x 더하기 b 빼기 6 여기까지 정리가 됐네요. 근데 이 나머지가 뭐가 되는? 2x 더하기 1이 되는 이거를 만족하는 AB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1차항 계수는 1차항 계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7은 2, B 빼기 6은 1을 만족하는 AB 값을 찾아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에서는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얘는 나머지가 0이라는 이야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로 나누었을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하는 AB 값을 찾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더하기 ax제곱 bx 더하기 2입니다. 그럼 이거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다. 그러면 최고차항 없애자. 그러고 빼면 a-1의 x제곱 더하기 b-1의 x 더하기 2. 그러면 이번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1이니까 그러면 a-1을 곱하자. 그러면 a-1을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제곱 1차 상수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구해보자.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뺐더니 얘는 b 빼기 a의 x.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자. 그러면은 얘는 3 빼기 a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되겠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거?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A값, B값을 찾으라는 이야기. 되겠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나머지가 0이다 랑 같은 뜻이라는 거.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예제 5번입니다. 자, 예제 5번은 보면은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대. 그럼 그때 A, B, C, D를 각각 구해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일단 얘네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일단 한 번만 배우고 그 방법에 대해서 뒤에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얘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대. 그런데 봐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된 식을 보고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겠나요? 그래서 x-1의 3차항이 개수, x-1의 2차항이 개수, x-1의 1차항이 개수,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의미를 하는 바를 정리를 한번 해볼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전부 다 x-1을 공통인수로 갖습니다. 그래서 x-1을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a의 x-1제곱, b의 x-1 더하기 c, 그리고 더하기 t.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 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 되고 이 친구가 뭐가 돼요? 나머지가 됩니다. 결국 뭐다? 이 식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뭐가 된다? d가 된다. 그런데 우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혹은 몫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조립제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옆에서 동시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3, 0, 마이너스 1, 2, 자 그대로 1, 3, 3, 그 다음에 얘가 2, 4. 그럼 결국에는 이 숫자가 뭘 나타낸다고? d를 나타낸다고. 그 다음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얘가 뭘 나타낸다고? 이 몫을 나타낸다고. 이 몫을 나타낸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몫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몫에서 요 항이랑 요 항도 x-1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네. 그래서 쟤네들을 x-1로 묶었더니 a에 x-1 더하기 b가 되고 그리고 더하기 c가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몫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뭐가 된다? c가 된다. 아, 그러면 이 몫을 다시 한 번 더 뭐로? 1로 조립제법을 했을 때 3, 6, 6, 8.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C가 된다고. 자, 그러면은 얘가 C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 3x 더하기 6 이게 뭐다? 이제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도 잘 보면은 x-1 곱하기 a 더하기 b. 그럼 이것도 같은 식으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얘를 1로 조립제법을 해보면은 나머지가 b고 몫이 a입니다. 가 되겠네. 한 번 더 해주면. 아, 그러면 요게 b고 요게 a가 되겠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식을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각각의 개수가 뜻하는 바는 상수항은 어떤 거를 x-1로 나누었을 때 전체식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고요. c는 그때 몫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고요. 그 다음에 b는 그 몫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온 몫을 다시 한 번 더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최종적으로 a는 어떤 거?
그때의 몫을 A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 조립제법을 거듭해서 한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A, B, C, D 선택을 해주는 거죠. 어떤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가 된 식을 다른 x 마이너스 어떤 a 혹은 x 마이너스 k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식을 정리를 할 때 그거에 맞는 계수들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한 식에서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A, B, C, D를 각각 다 구해서도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 없이도 구할 수 있어. 뭐냐 하면 얘는 결국에는 이 x-1 세제곱, x-1 제곱, x-1 얘네들이 동시에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돼. 그러면 그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1이 될까?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거?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결국에는 뭐가 돼? 이거 1, 이거 1, 이거 1 되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죠. 그러면 얘는 그러면 3 곱하기 2 세제곱 빼기 2 더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x-1에 대한 내림 차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어떤 의미예요? 모든 계수들의 합을 나타내겠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개가 되어 있는 x에 대한 내림 차순에서 모든 계수들의 합을 나타낼 때는 그러면 이 x들을 1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항의 계수들의 총 합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x의 뭐를 1을 대입을 해주면 우리는 그 값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